네, 안녕하세요. 리테크 유병준입니다.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교육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녹화되고 있고요. 교육이 종료된 뒤에 우리테크 지원 게시판을 통해서 영상을 다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참 마이크 잘 들리시는지요? 네, 소리 잘 들리시는지 채, 채팅창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심화 교육 과정이고요. 어, 준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지난 초교육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설치 관련된 것 좀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축 중에서 시간하고 로그 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도 지난 시간에 안 해봤던 버블과 주식 차트 그리는 캔들스틱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수직으로 표현하는 직교좌표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원형으로 표현하는 극좌표에 대한 예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리즈들을 그룹으로 표현하는 시리즈 그룹, 그리고 게이지를 그룹으로 표현하는 게이지 그룹. 다음 차트 영역을 이제 쪼개서 여러 개의 차트를 표현하는 이제 분할 모드, 그리고 에셋 중에서 그 두 가지 색상을 이렇게 점차 변하게 만드는 그레디언트, 그리고 어노테이션의 위치를 시리즈 기반으로 맞추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차트 데이터를 변경하는 기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설치 다시 안내드리면 npm 패키지로 npm-i 리얼 차트에서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문서상에 다운로드 링크 통해서 직접 그 최신 라이브러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라이센스 파일은 별도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리얼타트 이그젠플스 깃허브에서 소스코드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고 그 안에 베이직 샘플 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요. JS 안에 realtart-lis JS 파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S 피들 환경에서도 해보실 수 있도록 예제들이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이제 피들에서 있는 라이센스 키가 있거든요. 요거는 로컬호스트는 안 되고요. JS 피들에서만 유효한 거니까 요 키는 사용하실 수는 없고 로컬 개발에서요. 그래서 아까 그 깃허브의 리얼타트 이그젠플에 있는 그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로컬호스트랑 127.0.0.1로 들어오는 액세스만 허용합니다. 이건 주의 부탁드리고요. 네, 축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에 안 했던 시간축, 로그축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축은 이제 1ms를 1로 간주해서 선형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시계열 데이터 다룰 때 활용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지정하는 방법은 x-액시스 혹은 y-액시스 축을 설정하는 곳에 타입에 타임이라고 지정해서 시간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그축은 로그를 이제 적용한 값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고요. 보통 선형 축은 말 그대로 그냥 값 자체를
선형으로 표현하는데 로그 축은 그 로그 함수 값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그를 쓰기 때문에 값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축 설정에 타입에 설정하고 값은 로그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타임 축, 시간 축과 로그 축을 둘 다 사용한 샘플인데요. 데이터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인터넷 그 호스트에 대한 자료인데, 1981년에 시작해서 2011년까지 인터넷 호스트 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값이라 200부터 시작해서 거의 9억 가까이까지 값이 올라가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x-axis 축부터 살펴보면 시간 축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x축이 이제 연도로 돼 있고 틱의 인터벌을 1y라고 줬는데 시간 축에 대해서는 실제 값이 아니라 스트링 형태로 1이면 1t, 한 달이면 1m, 연이면 y로 해서 실제 앞에 정수값과 뒤에 데이트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사용해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틱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안 했던 내용 중에 라벨에 이제 로테이션을 직접 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배치를 합니다. 만약에 라벨 디자인을 빼면 뭔가 스텝이나 이제 로테이션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정렬되는데 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고 싶으면 라벨에 이제 오토 어레인지라고 하는 걸 이제 논으로 해서 비활성화한 다음에 로테이션이나 스탑 같은 속성들의 값으로 정확하게 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axis는 제 타입의 로그를 썼고요. 음, 이게 이제 스텝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이제 직접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값들을 썼는데 y축에 대한 표현은 실제 이제 y 밸류 자체는 계산된 로그 값이고요. 이 표현은 로그 안에 들어가는 이 n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큰 차이가 나는 데이터가 이제 로그로 표현했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차트가 나온 건데 만약에 이 로그 액시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타입이 링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200부터 시작해서 그 차이를 좀 알아보기 힘들게 되죠. 워낙에 값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로그 액시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를 한 두 개 정도 더 다룰 건데요. 먼저 버블 시리즈입니다. 버블 시리즈는 기본 이제 XY축 위치에다가 추가로 이제 도형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세 번째 변수까지 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XY 외에 이제 Z라는 값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샘플을 보시면 타입은 버블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 포인트가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X축, Y축, 그 다음에 해당 포인터의 반경, 그 스케일이 마지막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Z값에 해당하고요. 기존에 만약에 데이터가 어레이가 아니라 데이터 오브젝트 어레이면 X 필드, X, Y 필드, Y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었죠. 여기서는 버블에서는 추가적으로 Z 필드가 있고 Z 필드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키를. 다음에는 이제 주식 차트에서 사용하는 캔들스틱 시리즈고요. 가격 변동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캔들이 이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막대가 이제 시가와 종가가 되고, 이 선이 고가와 저가가 됩니다. 샘플을 보시면, 데이터는 이제 X축에 사용할 게 시간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 형태의 데이터 빌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가, 종가, 고가, 저가에 해당하는 이제 값들 배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정할 때 데이터 위에 값 위에 데이터 사용하고 있고요. X필드는 데이트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의 키값을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x-axis 보시면 네,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고 타임 포맷을 쓸 수가 있는데요. 타임 엑시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타임 포맷에 YMD 가지고 연, 월, 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타임 포맷을 지정해서 지금 월, 일, 연도가 표기되고 있고요. Y-axis는 그냥 리니어인 상태고요. 별도의 지정을 안 하고 값이 리니어, 뉴메릭 데이터라서 그리고 틱 스텝 인터벌은 이제 천 단위로 줬고 심볼이 들어가서 지금 K라고 축약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에 시리즈 선언한 거에 추가로 타입을 캔들스틱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에 대한 오브젝트 키값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타일은 스타일에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클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다른 시리즈랑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종가가 시가보다 작으면 그때 적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팔레트 값을 활용한다고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죠. 뭐 붉은색 계열의 값인 거고 좀 더 진한 색이 들어갔죠. 티가 잘 안 나면 녹색으로 바꾸면 뭐 교체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좌표계입니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직교좌표 말고 X축의 이제 각도를 기준으로 데이터 표현 지점을 이제 결정하는 좌표계이고요. 원형 대칭성이나 원에서 거리를 표현하는 데 이용합니다. 설정은 컴피그 바로 밑에 이제 폴라라는 속성에 이제 true를 지정하는 걸로 좌표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폴라 좌표를 사용하는 차트가 되겠고요. 폴라를
끄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패턴대로 우리가 이제 익숙한 패턴대로 하나는 에어리어 차트가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 시리즈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을 폴라좌표로 바꾸면 이제 원형으로 다시 이제 차트를 그리게 되죠. 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 모양만 좀 달라졌지 어떤 컨셉이나 개념은 똑같습니다. X축이 카테고리스로 지금 뭐 성남시, 용인시 이렇게 들어가 있고 Y축이 리니어한 값들의 범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로그 엑시스와 앞에 폴라를 활용한 샘플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데이터부터 보면 앵글하고 히트라는 값을 가진 배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리고 히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마 안타일 것 같은데. 여기서 축부터 살펴보면 일단 Y에 해당하는 어, 로그 엑시스가 있고요. 스텝은 0에서 50, 20, 30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에 이제 퍼스트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처음에 표시하는 이 텍스트에 대한 표기 방법이고 굳이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비워뒀고요. 그다음 이제 x-axis가 지금 각도를 표현한 선형 축인데 폴락일 때만 이제 적용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스타트 앵글과 토탈 앵글, 기존에 이제 파이 시리즈랑 개념은 이제 유사하죠. 그 스타트 앵글을 10이라고 줘서 10도부터 12시가 0도, 거기서부터 10도 틀어서 시작을 하고 토탈 앵글, 거기서부터 160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축의 스트릭트 민맥스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최대 최소값을 정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80에서 80까지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형이라서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일반 차트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80과 80이 이제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리버스를 한번 시킨 거고요. 리버스를 한 이유는 어쨌든 이 개념을 표현하는 게 뭐 똑바로 친 거를 빵도로 하고 위로 뜬 거를 이제 양수로 표현하고 밑으로 깔아앉은 걸 이제 음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 리버스를 사용했습니다. 스텝 인터벌은 네, 10으로 해서 10도 간격으로 표현하게 했고 라벨에 서픽스라는 게 있는데 실제 값 뒤에다가 붙이는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수를 표현했고요. 만약에 로그 엑시스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템플릿을 이제 하나 더 준비를 해놨는데 둘다 만약에 리니어 엑시스를 쓰면
진짜 요 안타에 해당하는 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작아서 보기가 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좀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엑시스를 사용한 샘플입니다. 그냥 확실히 좀 더 눈에 띄죠. 값이 작더라도. 음, 그리고 이제 뒤에 한 번 더 다룰 텐데요. 시리즈 그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 그룹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바 그룹에 실드런이라는 속성에 지금 두 개의 시리즈가 있는 거고, 하나는 볼 데이터를 쓰고 있고, 하나는 히트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자식들의 레이아웃은 이제 오버랩이라고 해서 각 요소들을 이제 겹쳐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축 위에다가 순서대로 이제 겹쳐서 표현을 하는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시리즈 그룹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음, 일부 이제 몇 개의 시리즈들이 그룹으로 이제 묶어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바 시리즈 그룹, 라인 시리즈 그룹, 에어리어 시리즈 그룹 정도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으로는 디폴트 필 오버랩 스택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오버랩이었고요. 나머지 속성에 대해서는 예제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X축에 해당하는 이제 구분값, 그다음에 Y축으로 사용할 긍부정, 무응답 값들이 있고요. 이것도 뭐 기본 모형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뒤에도 있는데, 음, 앞에 이제 바 시리즈 표현할 값들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걸 이제 템플릿으로 지정해 놨고요. x-axis가 이제 카테고리 축을 잡아놨고, y-axis 리니어 타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시리즈에 대한 설정인데, 시리즈에 이제 타입이 바 그룹,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지금 스택, 그리고 칠드런에 여러 개의, 지금 세 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템플릿, 그 시리즈 템플릿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 이 네임과 Y 필드와 이제 스타일 정도죠. 그래서 긍정값에 해당하는 거, 부정값에 해당하는 거, 무응답에 해당하는 거. 지금 요 세 가지가 표현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디폴트다. 원래는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그리는 이제 바 시리즈를 방금 이전에 보셨던 게 이제 스택은 이제 하나씩 쌓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은 전체를 이제 100으로 놨을 때 이제 비율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 샘플 자체가 이미 이제 총합이 100인 값이라서 차이가 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오버랩은 그냥 그 값 자체로 그냥 그 위로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특정 시리즈를 이제 가릴 수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사용할 때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전드 표현에 이제 그룹을 표현할 때 지금 리버스드가 true로 돼 있는데 그런데 위에부터 그려지는 순서대로 지금 시리즈가 표현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거꾸로 표현하시고 싶을 때는 리버스드 true로 설정하셔서 거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시리즈 자체가 이제 멀티로 표현이 가능한데 시리즈 어레이 중에 하나로 지금 바 그룹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멀티 시리즈처럼 바 그룹과 그리고 이 라인 시리즈를 같이 그려보면 라인은 이제 축의 위치가 이제 동일한데 바 그룹과 라인이 그 위에 그려지는 일반 그 멀티 시리즈의 컨셉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인버티드 폴스로 하면 원래 이제 이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게이지 그룹입니다. 시리즈 그룹과 마찬가지로 게이지도 이제 그룹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게이지 그룹은 이제 동일한 척도를 갖는 이제 그룹으로 게이지를 표현합니다. 리니어 서클 분립 게이지 그룹이 있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시리즈와 유사합니다. 음, 게이지 그룹의 경우는 이제 기본이 서클 게이지가 되고요. 서클 그룹. 칠드런이 있어서 이제 기본으로 서클 그룹이 잡힌 거고, 칠드런에 게이지, 기존에 이제 서클 게이지에 해당하는 이제 모델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밸류와 밸류 림이 설정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요 타임 라벨이 들어가는 게이지고, 두 번째가 런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서클 게이지가 그려집니다. 서클 게이지 그룹이 표현됩니다. 독특하게는 이제 스윕 앵글이라는 걸 줘서 다 그리지는 않고 이 라벨 영역을 좀 넘긴 그림으로 표현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이런 밸류림이나 밸류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 이전에 기본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공유해드린 영상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게이지 그룹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요.
역시 이제 게이지의 타입이 리니어 그룹이 되고요. 여기도 이제 리니어 게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컬 설정이 있었죠. 그래서 버티컬 풀트리에서 수평으로 나오는 게이지 그룹이고, 그 자식 요소들이 기존의 그 리니어 게이지에 대한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자식 요소들을 이제 그리는 리니어 게이지 그룹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할 모드인데요. 컴피그에서 이제 스플릿을 비접을 뚜루루 해서 활성화하면 분할 모드 쓸 수 있습니다. 어, 전체 몇 행과 몇 연료 쓸지 콜스와 로스 속성으로 지정을 해서 뭐 테이블처럼 그냥 하나의 차트 영역에 공통된 크기로 지금 분배를 해서 레이아웃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각 엑시스들의 로우와 콜 설정으로 이제 어디에 배치할지를 지정을 해줘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모드로 이제 윙 차트를 그려볼 건데요. 먼저 스플릿 모드를 쓰기 전에 기본 그 바 그룹으로 이런 윙 차트 그리는 샘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버티드를 홀스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금 x-액시스는 나이를 나타내는 값들의 카테고리 엑시스고요. 지금 두 개가 잡혀 있는데 하나는 단순히 실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뷰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어퍼짓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올린 뷰가 하나 더 나온 거고요. 축이. 다음 Y축이 리니어 엑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를 살펴보면 바 그룹을 사용하고 있고 레이아웃은 오버랩으로 겹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리즈가 남자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가 여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음, 엑시스. 아, 네, 스플릿이 아니고 잠깐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요 남자에 해당하는 거는 음수 값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여자에 해당하는 거는 양수 값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포맷에서 실제 이제 음수 값의 표현을 앱솔루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마이너스의 값과 플러스의 값이 이제 같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 역시 보면 y-axis에서 넘버 포맷을 이제 앱솔루트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빼게 되면 실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값대로라고 하면 음수 값이 이렇게 스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오버랩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음수 값이라서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음수 값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룹의 베이스 밸류라고 해서
그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0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트릭이라면 트릭을 줘서 이제 일반 바 그룹으로도 윈 차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모양이지만 이제 스플릿을 활용하는 샘플입니다. 이 컨피그에서는 이제 스플릿이라는 게 들어갔고 로우스가 2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행을 갖는 영역을 잡은 거고요. x-axis는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역시나 나이를 나타내는 카테고리 액시스고요. 그리고 y축은 이제 두 개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이제 남자 데이터를 표현할 y-axis, 그다음 두 번째는 여자 데이터를 표현할 y-axis. 대신에 이 y 두 번째 여자 표현할 액시스 쪽에 로우는 1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 스플릿이 이게 지금은 컬럼이 하나라서 별도로 지정은 안 했지만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우가 0이고 위에 게 로우가 1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스플릿이 활성화됐고요. 로우스를 2로 설정해서 그리고 콜스는 기본으로 1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콜스는 뭐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었고 로우 디폴트 값이 0이라서 로우 1에 대한 설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 표현한 로우 인덱스가 1이 들어가 있고요. 1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즈 표현할 때 이제 정상적으로 둘 다 이제 양수값이 지정돼 있죠. 별도의 이제 트릭은 없고 밑에의 남자 데이터, 위에가 여자 데이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음, 이 스플릿 구조에서 윙 차트를 만들려면 이 남자 Y축에 대한 걸 리버스 시키면 이제 위쪽으로 붙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 데이터 y-axis 축에 리버스를 true로 설정해서 윙 차트처럼 나타나도록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인버티드를 true로 설정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윙 차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릿 모드일 때의 축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사용한 이 x-axis의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왼쪽이나 뭐 반대쪽, 오른쪽 설정하는 게 있는데 비트윈이라는 속성을 넣게 되면 이렇게 중앙에 배치해서 아까 그 바 그룹으로 이제 표현할 수 없었던 이제 모양의 차트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윙 차트만 설명드렸는데요. 이 스플릿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전혀 다른 두 개의 차트 혹은 복수 계획 차트를 활용해서 대시보드처럼 이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레디언트에 대한 샘플인데요. 그냥 선형으로 그려지는 선형으로 색상 변경되는 선형, 그 다음에 원형으로 색상 변경하는 그레디언트 두 가지 그레디언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 정의는
assets에다 하면 되고요. 타입은 먼저 리니어 그레디언트가 있고, 컬러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색상, 그 다음에 불투명도도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각각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제 조합으로 색상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 시리즈에 지금 이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적용한 거고요. 그레디언트 제로라는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 사용할 때는 URL 샵해서 SLID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컬러에다가. 그래서 이게 약간 파란색 계열에서 빨간색 계열로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투명도가 0에 가까운, 투명해지는 리니어 그레디언트 효과를 반영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선형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렉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다운에 해당하고, 업으로 하면 이제 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레프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다음 레디얼 그레디언트는 원형으로 색상을 범주로 주게 되는 기능이고, 마찬가지로 컬러 오페시티 페어로 줄 수 있고요. 시작되는 값이 이제 시작 화이트,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이 블루 계열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그 지점을 CXCY라는 그 비율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운데부터 한다고 하면, 0.5, 0.5로 하면 이 센터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거고, 이 R은 그 그레디언트를 반영할 반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SVG 스타일 그냥 표준이고요. 이렇게 지정한 값은 뭐 마찬가지로 컬러에 URL 샵해서 ID 설정해서 지금 버블 시리즈 포인트에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인데요. 어, 기능 자체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거는 실제 차트상의 위치 값을 지정을 했었는데, 시리즈와 이제 연결해서 해당 그 시리즈 위치를 기준으로 이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쉐이브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특이하게 이제 바디라는 속성 안에 이제 어노테이션이 들어가는데, 어노테이션은 이제 전체 어, 컨테이너 기준으로 이제 그려낼 수도 있고, 바디 기준, 그러니까 축을 제외하고 이 시리즈나 게이지들이 이제 표현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의 경우에 이 영역 안에서 이제 어노테이션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라는 속성으로 실제 기준이 되는 그 시리즈 이름을 잡아서 기준이 되는 시리즈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x1, y1, x2, y2로 왼쪽 아래에 대한 포인트 하나, 그리고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포인트 하나를 잡아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가 2022년 8월, 2022년 8월, 그다음에 y가 100, 이 정도 되죠. 그다음에 x2가 2023년 3월, 그다음 y2가 145. 그래서 이 두 포인트를 기준으로 지금 사각형을 그려낸 샘플입니다. 이렇게 시리즈를 기준으로 어노테이션을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시리즈 그려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시리즈가 이제 그려진 이후에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리얼 차트, 크리에이트 차트를 하게 되면 알스 차트 컨트롤이라는 타입의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시리즈라는 속성이 있고요. 해당 시리즈는 이 알스 차트 시리즈라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수가 그런 add 포인트, 뭐 get 포인트, 뭐 remove 포인트, update 포인트 같은 함수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를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자체를 변경하는 샘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지금 차트라고 해서 좀 전체 전역 변수로 차트 인스턴스 생성 값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차트의 시리즈 속성에 add 포인트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실제 앞에 이제 카테고리 값, 뒤에 y 값 지정해서 랜덤한 값을 추가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add 포인트 하면 이제 값이 늘어나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move 포인트로 해당 이제 x 밸류 혹은 x 인덱스를 사용해서 지금은 0이라고 해서 첫 번째 거를 지우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x 밸류로 값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포인트로 똑같이 x 밸류와 y 밸류를 지정해서 지금은 첫 번째에 있는 값을 변경하는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요소에 이제 직접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터에 원래 이제 데이터 포맷을 이제 그대로 넣어서 원래 지금 데이터가 어레이로 돼 있는데 이 값은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그냥 한 번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버그가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있고요. 아마 오늘 교육한 내용 기준으로 좀 이것저것 좀 테스트 해보시면 이벤트 참여의 그 건수를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교육 내용이나 아니면 뭐 이벤트 관련된 내용도 좋을까요?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또 기술지원 게시판 통해서 질문이나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